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비 내리던 지난 주말 저는 강원도 고성에 다녀왔었는데요. 바로 끝내주게 좋은 생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보기 힘든 녀석일 것이라고 했던 이 생선은 사실 그렇게 희귀한 생선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선 어획량이 꽤나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최근 제 영상에서도 빠짐없이 보이던 생선입니다. 어획량은 늘어나는데 가격은 내리질 않는다고 했었던 네, 바로 이시갈이란 별명을 가진 줄가자미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잡히는 양은 늘었어도 아직 국내 최고가의 횟감 중 한 가지임은 사실이죠. 작은 건 값이 싸지만 물론 그것도 큰 것에 비해서지 저렴한 생선은 결코 아닙니다. 대략 킬로그램당 5만원 정도? 그닥 큰 생선도 아니기에 보통 1kg이면 충분한 맛을 내는 씨알로 칩니다. 그리고 익히 알려져 있듯이 1kg을 기준으로 가격 차이가 큰 횟감인데요. 보통 1kg이 넘어가는 사이즈는 아무리 싸도 일단 10만원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몸값은 더 높아지고요. 키로 넘는 거는 키로 넘는 거는 보통 한 15만원, 15만원 정도? 기본적으로 키로대 넘어가면은 3-4분 드신다고 해도 30만원 선이에요. 저희들 키로 500 정도 가면 우리가 차를 사오는 거만 한 30만원. 그 정도예요? 보통 킬로그램당 단가가 현지 수산시장 기준으로 15만원 이상은 책정됩니다. 그리고 정말 대물이라고 할 만한 줄가자미들은 2kg을 훌쩍 넘어가는 녀석들도 간혹 보입니다. 이것도 가격 꽤나 나가겠다 이거. 30만원이요? 어쨌든 뭐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 횟감인 건 확실해 보이네요. 아무튼 제가 데려온 건 이 녀석은 아니고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우와 엄청 크네. 넙대대하게 생긴 큼직한 사이즈의 줄가자미입니다. 저렇게 큰 건 처음 봤네. 저도 처음 봤고요. 원래 길가들이 저렇게 큰 게 없어요. 2kg 좀 넘거나 많이 크면은 10kg 가까이 되는. 진짜 이거 어마어마하네.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 3kg이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배 쪽도 한번 살짝 들여다볼게요. 이건 암컷이거든요. 줄가자미들은 수컷보다 암컷이 훨씬 크게 자라기에 사이즈 좀 된다 하는 것들은 100% 암컷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이 차있지는 않은지 산란짓고 홀쭉이는 아닌지 걱정되네요. 스트레스 받을까봐. 비싼 고기니까. 저도 사실 이걸 주말까지 살려둘 계획이었기에 딱 여기까지만 촬영을 했습니다. 배가 볼록하지도 홀쭉하지도 않은 아주 좋은 컨디션입니다. 작은 스크래치가 하나 있긴 한데 이 정도야 뭐. 줄가자미 특유의 보랏빛이 어딘가 신비롭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기 분들도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아 여기 분들도? 현지 어부들도 놀랐다는 이 줄가자미 무게가 얼마나 나가길래. 사실 이걸 살려뒀다가 주말에 강원도 여행을 가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시면 가능한 분들 몇몇 초대해서 현지에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게도 안 달아봤습니다. 괜시리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얼굴은 봤으니 이제 잘 돌봐달라고 부탁드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수시로 컨디션 체크까지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늘 상황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죠. 역시 아니나 다를까? 숨이 가쁜 게 곧 넘어갈 것 같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할 수 없죠. 죽기 전에 꺼내서 목을 긋게 됩니다. 이렇게 한밤중에 정신없이 고속버스 화물에 퀵으로 서울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손질 전 어물 무게를 확인을 못한 게 아쉽네요. 혼자 오밤중에 부랴부랴 한번 꺼내봤습니다. 촬영하면서 한 손으론 꺼낼 수가 없었네요. 힘들게 꺼내서 저울 위에 올려봤더니 무게가 거의 4.9kg이 나오네요.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손질 후 무게가 이 정도라니 끝내주는 녀석이라고 설레발칠만 했죠. 내장과 피를 제거하기 전 5.2에서 5.3kg 정도 됐을 걸로 추정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건 몸 길이가 고작 55cm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즉 엄청난 초고도 비만인 거죠. 제 차 확인해봐도 5자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체형도 일반적으로 보이는 줄가자미들과 좀 다릅니다. 소위 찰광어라고 불리는 대문짝 넘치처럼 아주 넓적한 체형이에요. 어쨌든 숙성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이리저리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주작 아니냐, 줄가자미가 무슨 5kg이냐 하실까봐 빵을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살다 이런 건 처음 보네요. 전처리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피도 아주 깨끗하게 잘 빠져서 왔네요. 앞만 봐도 신기해서 구석구석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얼굴 예쁘게 생겼죠. 줄가자미는 다른 가자미들보다 더 입이 작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작은 거미불가사리를 먹고 산다고도 하죠. 육중한 몸집에 비해 정말 입이 작죠. 그리고 금방 올라온 녀석이라 눈동자도 아주 초롱초롱합니다. 꼭 살아있는 것만 같네요. 일단 외모는 합격입니다. 저보단 잘생겼네요. 그리고 줄가자미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역시 물고기의 그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거친 피부입니다. 정말 굵은 사포가 따로 없는데 크기만큼이나 정말 거칠어요. 소리 들리시죠? 이런 걸 맨손으로 다루다간 손이 아작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돌기들이 지느러미까지 나 있습니다. 진짜 외모부터 터프하죠? 도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살아왔을지가 몸 곳곳에서 미루어 짐작되네요.
끈적한 진액이 많이 묻어있다고 해서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 안됩니다. 이런 점액질을 많이 분비하는 것도 줄가자미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끈적끈적거리는 데다 껍질은 더럽게 억세서 벗기기도 힘들고 해서 옛날엔 줄가자미가 정말 천대받는 생선 중 하나였죠. 우리나라는 물론 스시국 일본에서도 말입니다.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죠. 이번엔 무한측, 쉽게 말해 배 부분입니다. 배 쪽은 죽고 나면 금방 이렇게 어두운 자색으로 착색이 돼요. 살아있을 때와 비교해보면 확실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한 흠집인 배의 상처네요. 그래도 겉껍질만 벗겨진 거라 별 문제는 없습니다. 괜히 주둥이도 한 번 더 열었다 닫았다 해보고 이제 깔끔하게 잘 숙성만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엉겁결에 서울로 온지라 예정보다 급하게 공지를 하게 된 거였네요. 그나저나 제가 손이 굉장히 큰 편인데 이 녀석도 정말 만만치 않게 큽니다. 다음날 저녁 저는 부랴부랴 노량진 수산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줄가자미 손질은 감사하게도 전라상회에서 흔쾌히 오케이 해주셨거든요. 듣도 보도 못한 사이즈의 줄가자미라서 꽤나 재밌는 구경거리가 됐네요. 저 때문에 마감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 네네. 우선 겉에 묻어있는 찐득찐득한 점액질부터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쓱쓱쓱 깨끗하게 목욕제게 시켜준 다음 대가리부터 먼저 쳐냅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어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대가리 자른 단면을 좀 보면 이런 가자미 대가리는 처음 봅니다. 저 두께랑 살 좀 보세요. 이젠 이걸 어떻게 썰지가 관건입니다. 아무리 뼈째 썰어먹는 줄가자미라지만 이건 커도 너무 커서 이거 오롯이 안 하죠. 혹시라도 뼈가 너무 억세면 못 먹을 수도 있기에 반만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느러미를 거기 안 잘라도 돼. 연장 근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래도 너무 고생하셨는데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들고 찾아뵐게요. 이제 기본 손질을 마치고 새도마로 옮겨졌습니다. 껍질을 탈피할 차례죠. 먼저 배 쪽부터. 아주 수월하게 마무리된 것 같죠? 하지만 사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줄가자미란 놈은 특이하게 겉껍질 안에 속껍질을 갖고 있거든요. 손쉽게 벗겨지는 겉껍질과 달리 이건 엄청 꽉 붙어 있어서 탈피가 아주 어렵죠. 껍질도 훨씬 두껍나요? 작은 거보다? 당연한 걸 물어보고 앉아있는 생선 선생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능숙하게 잘 벗겨내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돌돔이지만 오늘만큼은 눈길이 안 가네요. 어쨌든 이제 탈피 작업은 마무리가 돼가는 듯하니 저는 또 잠시 딴짓하러 갑니다. 아무리 그래도 회만 먹을 순 없겠죠? 해물을 좀 사러 왔습니다. 전복도 사고 맛있는 백합도 좀 샀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더 넉넉히 준비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자리가 갑작스레 성사됐네요. 그래서 특별한 건 못하고 그냥 평소 먹던 대로 차려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모임 때는 바로바로 준비할 수 있게 미리 계획을 잘 세워놓겠습니다. 잠시 다른 곳 다녀온 사이 탈피 작업은 마무리됐네요. 이제 반을 나눠서 두 가지 방식으로 회를 썰어냅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지느러미와 기타 뼈를 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줄가자미 뼈 가르는 소리. 눈과 입 그리고 귀까지 즐겁게 해준 생선이네요. 먼저 포뜬 살을 한 점 한 점 썰어냅니다. 꼭 커다란 자연산 대광어를 뜨는 것 같죠? 아주 꼼꼼히 깔끔하게 잘 썰어주셨습니다. 옆에서 다른 분도 함께 회를 썰고 계시네요. 전라상회 칼질이야 뭐 유명하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대방어 아닙니다. 회 단면을 봐도 생선의 사이즈가 가늠이 되죠. 누가 이걸 줄가자미라고 생각할까요? 또 이렇게 고운 연분홍빛 육색을 나타내는 건 기름기 잘 오른 줄가자미의 특징이죠. 지느러미와 잔뼈는 잘 다져서 뼈다짐을 준비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가네요. 신경 써주신 덕에 맛있고 멋있는 회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그럼 식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친구 녀석이 직접 식당으로 회를 배달했네요. 금세 다들 모이셔서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곧장 식사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회 개봉박두 이렇게 3접시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나왔죠? 이날 인원 12명이 맛보기에 충분한 양이 나왔네요. 좋은 회는 좋은 소금에 먹어보는 것도 좋죠. 강변식당 사장님이 아끼는 핑크솔트를 내어주셨습니다. 소금을 기다리는 동안 잠깐 회 구경 좀 해볼게요. 단면이 아주 특이하죠?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뼈를 살려 썰어낸 부분입니다. 혹시 뼈가 너무 억세진 않을까 살짝 걱정이네요. 그리고 밑에 깔려있는 부분은 포를 떠서 썰어낸 순살 부위겠죠? 영상이 좀 어두워서 표현이 안 되는데 실제로는 기름기가 엄청나게 맨질거렸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손 많이 갔던 뼈다짐입니다. 자, 이제 구경은 할 만큼 했으니 맛을 볼 차례입니다. 먼저 뼈 부분부터 그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과연 어떤 맛과 식감을 낼지 두근두근거리는 순간입니다. 와, 우려와 달리 전혀 억세지 않네요. 이거 기가 막히네요.
아삭아삭하게 뼈가 깨지면서 뼛속에 고소한 맛이 터져나옵니다. 늘 큼직한 줄가자미를 먹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어떻게 생선회가 이런 맛과 식감을 낼 수 있을까인데 이번엔 뭐 말로 설명할 길이 없네요.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게 줄가자미가 맞나 싶을 정도였네요. 앞으로 다시 이런 회를 또 맛볼 수 있을지 겁도 납니다. 아마도 인생 최고의 한 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확실한 건 이날 모인 분들은 당분간 무슨 회를 드셔도 감흥이 없으실 거란 거. 아이고, 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번엔 포튼부위를 맛볼 차례입니다. 와사비 얹고 간장 콕 찍어서 한 입. 일본인들이 줄가자미를 두고 하는 표현 중 흰살 생선의 오토로란 말이 있죠.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고소하고 달큰한 지방의 풍미가 아주 진한데 마치 좋은 버터를 먹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리고 숙성도 적당히 잘 돼서 식감까지 아주 좋았는데요. 적당한 쫄깃함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입에서 사르르 녹아버립니다. 마지막은 지느러미와 뼈다짐입니다. 그야말로 고소함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된장과의 조화도 좋지만 소금만 살짝 찍어서 그대로의 맛을 봅니다. 식사를 못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 고소한 특제 전복죽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절에 빠지면 섭섭할 시원한 백합탕도 준비해봤고요. 가볍게 안주거리 하기엔 아주 딱이죠. 마무리는 개운한 쑥국을 준비했습니다. 봄엔 이거 한 그릇 먹어줘야죠. 오늘은 도다리가 아닌 무려 줄가자미 쑥국입니다. 굵은 뼈와 커다란 대가리로 육수를 냈어요. 시원하게 국물 한 모금씩 나눠 먹고 빨간맛 딸기로 디저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날은 너무 경황이 없이 바빠서 영상 촬영을 많이 못했네요. 사실 예전부터 끝내주는 생선을 구해서 좋은 자리 만들려는 생각은 쭉 했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어 버렸네요. 미흡한 점 투성이인데도 너무 즐겁게 자리를 빛내주신 참석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물건 준비해주신 거진항 임선장님, 마감 시간에 힘들게 손질해주신 전라상회 관계자분들, 집에도 못 가고 자리 만들어주신 강변식당 사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스트레스 받을까봐. 고기니까. 다시 한번 느끼지만 역시 좋은 건 나눠 먹어야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생선보다 더 좋은 건 역시 좋은 사람들과의 즐거운 만남이겠죠? 급작스러운 당일 공지에도 불구하고 참가를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을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에 죄송하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생기면 종종 이런 자리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공개합니다. 제목은 생선선생과 12오징어. 저만 혼자 오징어일 순 없죠. 우리 모두 오징어. 근데 아유 뭐 이런 걸 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거는 매니저님. 사람들은 사실 저보다 매니저를 더 좋아하더라는. 매니저님도 고생했어. 웬입으로? 이번 주말 걔